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정쩡한 미술재능 애니메이터의 왕이 되다 라는 주제로 월드 디즈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의 만화영화 많이 보셨죠? 애니메이션의 왕이라고 불리는 월트 디즈니는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노틀담의 꼽추, 타잔, 곰돌이 푸, 겨울왕국, 완투 등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 넘치는 위대한 작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사람책 모델학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책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월트 디즈니의 타고난 특성으로 그림 재능, 즉 미술 재능을 꼽고 싶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미술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월트는 집의 벽에다가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대요. 애들 다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워낙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집에 의사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의사 아저씨가 기르던 말을 그림을 그렸는데 어른 못지않게 그려서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하면서 월트가 그려줬던 그림을 다 걸어놓기도 했대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학교 가서도 내가 그거 하겠다 하면서 그림 그리는 일과 관련된 거는 여지없이 월트가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니까 이런 일에서 시작하는 거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월트 디즈니의 가정 환경은 어땠나 살펴보죠. 월트는 7살이 되었어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신문팔이를 했대요. 신문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문에 나온 만화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영락없이 그림에 푹 빠지면서 늘 그걸 따라 그리면서 아버지를 막 조른 거야. 아버지, 나 미술학원에 좀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면 미술학원 좀 보내줄 거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원에 보내주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도 배우고 그랬는데, 사실 월트 디즈니는 그림으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보면 월트 디즈니가 세계적인 애니메이터가 된 것은 그림을 잘 그렸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과학기술을 연결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시도한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레프오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러니까 굉장히 웃음이 넘쳐나는 스튜디오라는 뜻으로 신문 기사에 나왔던 1분짜리 아주 짧은 그런 그 기사들이나 그런 칼럼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풍자한 만화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1분짜리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한 거야. 동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그 인형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1분짜리로 영화로 만들어서 레프오그램이라는 걸 어린 시절에 제작을 해서 이거를 또 주위 분들에게 이거 어떠냐고 하면서 이것을 또 팔아요. 그랬더니 이 레프오그램을 본 분들은 이거 너무 기발한데 하면서 얘 거를 또 사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레프오그램이 성공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점점 이게 또 경영이 실제는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했다 또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월트 디즈니는 사실 헐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었었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가렛 윈틀러라는 분이 월트의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만남이 딱 이어지면서 이것을 헐리우드에 진출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워낙 월트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신선하니까 이 재능을 알아봤던 워너브라더스에 있었던 마가렛 윙클러의 상사가 이걸 딱 알아보고 우리 워너브라더스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돼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1923년 월트가 22살,
22살 나이는 진짜 어리죠. 근데 로이와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세우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22살 때 이렇게 회사 설립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월트 디즈니에게 꼽고 싶은 특별한 그 내적 요인을 굉장한 도전 정신이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내가 이것을 생각했다? 라고 하면 바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 대형 영화사 유니버설 픽처스의 발주로 만들었던 오스왈드 레빗이라는 여러분 이 오스왈드 레빗 자료 화면 보이시죠? 이것이 생각보다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귀가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귀가 긴 토끼 캐릭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얼마 뒤에 이것을 대기업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뉴욕에서 돌아오던 길에 너무 속상했는데 그걸로 포기한 게 아니라 문득 다른 캐릭터를 막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떠올려 보다가 그때 마침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스토리 거기에서 따온 그런 플레인 크레이지 미친 비행기라는 주제로 생쥐 그러니까 수컷 쥐를 떠올리면서 귀를 확 줄이고 그리고 코는 뭉뚱하게 이렇게 만든 캐릭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미키마우스예요. 처음에는 모트미어 마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입에 딱 안 붙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짓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나가면서 미키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미키마우스 좋아 미키마우스 딱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미키마우스라고 이름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미키마우스가 성공하고 도널드 덕, 구피 이런 것들이 인기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도전하는 월트 디즈니의 차별성으로 저는 그의 상상력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 재능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꼭 월트 디즈니를 떠올려 보세요. 월트 디즈니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위에 그림을 더 잘 그리는 동료들도 있었고요. 사실 월트 디즈니는 어느 정도의 그림을 잘 그렸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지를 늘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원 가서 그림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지하 창고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연구하고 도전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책 모델들을 연구하면서 가난했던 가정, 오죽했으면 신문 배달을 했겠어요. 그런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했고 학원도 끝까지 졸라야만 다닐 수 있었고 제대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적극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비결을 보자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을 파고드는 걸 행복해 하는지 나의 지능을 나의 다중지능을 잘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으면 주위 사람들이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것도 참고해도 좋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것을 실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로 랩 오그램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사 영화에도 도전하고 총천연색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TV에까지 도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사를 만들고 디즈니랜드까지도 만들었잖아요. 가족들과 여행 갔다가 가족들이 올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온통 캐릭터로 꾸미고 상상의 궁전도 꾸미고 이래서 오늘날의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계의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까지도 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다
다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월트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그 소질과 적성을 잘 찾아갔는지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도 내가 미술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나는 논리수학적 지능,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인간 친화 지능이 있어, 자기 성찰 지능이 있어,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가로 가지는 않았지만 애니메이터로서, 사업가로서 이렇게 혁신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중지능은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어떤 것과 합쳐지면 좋을지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